꼭 잘 알고 가야 아이의 치료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짜의 대표 김승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발달이 좀 느리거나 자폐 성향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의 발달을 위한 치료를 이미 시작하셨거나 한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모르면 손해볼 수 있고 꼭 잘 알고 가야 아이의 치료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거나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소견을 받았다. 그러면 치료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치료를 하는 주체가 병원에서 소개해 준대, 아니면 가까운 어떤 치료실, 이런 것보다는 누가 돼야 되냐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치료의 주체는 부모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만나왔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치료 속도가 좋고 예후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또 이제 완치가 됐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부분이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치료를 하실 때 치료센터도 보내시고 선생님 치료사나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치료 방법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가정에서도 충분히 적절하게 같이 개입을 해주시고 같이 활발하게 상호작용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역시나 부모 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집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랑 소통하셨을 때 가장 치료적 효과가 좋았고, 또 저희가 이제 100일 몸놀이 도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일기로도 올리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아이의 성장이나 발전의 모습들이 확 달라지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나서 센터에만 의존하고 선생님들이, 치료사분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가 좋아지게끔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두발뛰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집에서도 나도 같이 해봐야지.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 야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언어적 상호작용 놀이를 했다는데, 그러면 집에서도 같이 열심히 하면 그 흐름이 이어지니까 훨씬 이 놀이를 재밌어 하겠군, 이렇게 생각해서 교실에서, 치료실에서 뭘 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선생님이랑 상호작용 했는지를 잘 숙지하시고 잘 배우셔서 가정에서도 꼭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아이가 충분한 건강한 경험들을 자기 걸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잖아요. 그 자극을 건강하게 아이가 자기 걸로 계속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가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모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몸 부대끼고 소통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가 교실에서 경험한 것들을 충분히 자기 걸로 가져가고 가정에서도 소통하는 방향으로 쭉 자극 수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 많고 장난감 갖고 혼자 놀고 TV나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시간이 가정에서 길어지게 되면은요, 그러면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교실에서 선생님이 주는 자극도 자기 걸로 잘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24시간 하루 종일 아이랑 소통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주말 같은 경우 한 2시간,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적어도 몸놀이 30분 하고 아이랑 상호작용
상호작용 소통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아이랑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치료적 방향으로 같이 가정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아이가 집에서도 건강한 자극들을 잘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교실에서 경험한 것들도 아이가 자기 걸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발달이 촉진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절대 치료실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치료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치료사와 센터가 같이 아이를 건강한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이한테 영향력을 크게 강하게 미치는 대상은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잘 숙지하셔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I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고 출산 후에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을 교육을 드릴 거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도 또 진행을 할 거고 또 최근에는 공개 수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의 모습하고 친구들이나 교실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좀 다른지 보고 알 수 있는 기회들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치료사와 센터와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터치아이도 새로운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만나고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우리 선생님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할 때에 탄탄한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사실 요즘 아이 맡기는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죠. 요즘 사회에서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시다 보니까 이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하다 보면 아이가 조금 긁혀오거나 멍들어 오면 막 의심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터치아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또 아이들한테 이 중요한 시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부모님들과 같이 잘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부모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강의나 자료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나누고 공유할 생각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아이를 치료하고 있다면 모르면 안 되고 꼭 실천해야 되는 거. 바로 치료는 부모님이 함께 적극적으로 하실 때 훨씬 더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